안녕하세요. 꼬망입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12회입니다. 2회차만 남겨두고 있네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선호가 죽었다고 생각했으나 예측을 정확히 벗어나네요. 정선호는 죽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빛나가 연쇄살인범 제2의 증거인 손도끼를 지닌 그를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살아서 경찰에 자수하며 자백을 통해 아버지와 형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정선호는 강빛나를 감금하고 폭행한 범죄를 인정하고 어머니의 복수를 간절히 원하며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고 아버지와 형의 처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가 가져온 손도끼는 연쇄살인범 제2의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그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한편 정재걸은 손도끼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태규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립이 시작되면서 정재걸은 정태규에게 손도끼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만 정태규는 이를 거부하며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이후 정태규는 결단을 내리고 정재걸을 총으로 쏘며 26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과거를 언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태규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갈등을 드러내고 정재걸과의 대립이 극에 달합니다. 결국 정재걸은 총에 맞아 쓰러지고 정태규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두 사람의 복잡한 관계와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손도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태규는 연쇄살인범 제2이며 사탄이 정재걸이라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정태규는 카일롬을 가지고 있고 강빛나는 그가 카일롬을 드는 장면을 거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정태규가 제압당하고 정선호가 카일롬을 손에 넣는 순간 강빛나가 나타나 카일롬을 두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정재걸은 정태규가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정태규는 실수로 아버지를 죽였고 악마가 그를 도와주겠다는 조건으로 사람들을 죽여 토막내어 모아오면 카일롬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정태규는 다운의 가족을 죽이며 연쇄살인마로 변모하게 됩니다. 강빛나는 사탄과 대면하며 자신의 깊은 욕망과 악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명과 다운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빛나가 누굽니까? 지옥에서 온 판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정의 실현하고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여기서 그럼 연쇄살인범 정태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엘은 강빛나에게 정태규를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정태규가 연쇄살인범 제2라는 사실을 알리며 그를 처단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강빛나는 바엘의 명령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정태규를 처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 갈등하며 그녀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명과 바엘의 명령 사이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결국 강빛나는 정태규를 처단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대신 그녀는 정태규를 법의 심판에 맡기기로 합니다. 이는 그녀가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으로 강빛나의 선택은 그녀의 가치관과 사명감을 잘 드러내는 전환점이 됩니다. 12화에서 카일롬은 어떻게 돼? 강빛나 박신혜는 거울을 통해 정태규 이규환과 숨겨둔 카일롬을 발견합니다. 이 장면은 강빛나가 카일롬의 위치를 파악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그녀가 싸움의 준비를 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카일롬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며 강빛나는 이를 통해 사탄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카일롬은 그녀의 전투에 필수적인 무기가 되어 강빛나의 결단과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의 스토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 걸까요? 지옥에서 온 판사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마무리됩니다. 강빛나는 자신의 악마적 본성을 극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인간성을 되찾으며 한다운과 함께 악을 물리칩니다. 이 장면은 강빛나의 희생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다운은 강빛나의 희생을 목격하고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를 실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강빛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더욱 강력한 결단을 내리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한편 최대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 회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강빛나와 한다운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신혜는 강빛나와 한다운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며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드라마는 강렬한 감동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드라마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세요. 지옥에서 온 판사와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드라마는 웹툰이나 소설을 원작으로 하지 않은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작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판타지와 스릴러 장르를 결합한 독특한 스토리가 특징입니다. 주인공 강빛나 역을 맡은 박신혜는 이번 드라마에서 악마와 판사가 공존하는 강렬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은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드라마의 주요 촬영지는 서울의 여러 법원과 경찰서로 실제 법정과 유사한 세트를 사용하여 현실감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제작은 작품의 몰입감을 더욱 강화합니다. 또한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물을 넘어 현대사회의 정의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을 요구합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정의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첫 방송 이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끈 이 드라마는 특히 박신혜의 연기와 긴박한 스토리 전개가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드라마의 독특한 설정과 깊이 있는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독창적인 스토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오리지널 작품으로서 판타지와 스릴러 장르를 결합한 독특한 설정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전통적인 법정 드라마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신선함을 주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캐릭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박신혜가 연기한 강빛나는 악마와 판사가 공존하는 복잡한 캐릭터로 그녀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이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캐릭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매력이 시청자들의 감정을 사로잡았습니다. 드라마의 긴장감 넘치는 전개 또한 시청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매회 클리프행어로 끝나는 구성은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긴박한 스토리 전개가 흥미를 지속시켰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대사회의 정의 시스템과 선악의 경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있어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시청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며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제작 퀄리티가 드라마의 현실감을 높였습니다. 실제 법원과 경찰서를 배경으로 한 촬영과 세밀한 제작이 몰입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결합하여 드라마의 높은 시청률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의 OST는 어떤가요? 지옥에서 온 판사의 OST는 드라마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는 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JSSI의 부머랭은 강렬한 비트와 JSSI의 파워풀한 보컬이 돋보이는 곡으로 드라마의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과 잘 어울립니다. 이 곡은 액션과 스릴이 넘치는 순간에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두 번째로 SUNMI의 크로스로드는 선미의 감성적인 보컬이 돋보이는 곡으로 드라마의 주요 감정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릭터들의 갈등과 내면의 고뇌를 잘 담아내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전창혁과 김현준의 GEHENNA는 드라마의 어두운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지는 곡으로 긴장감 넘치는 장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 곡은 드라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OST들은 드라마의 스토리와 캐릭터들의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의 촬영 장소는 어디인가요? 지옥에서 온 판사의 촬영 장소는 서울의 여러 법원과 경찰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법정과 유사한 세트를 사용하여 현실감을 높였으며 주요 장면들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드라마의 주요 법정 장면들이 촬영된 곳으로 실제 법정의 분위기를 잘 살려내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장면들은 드라마의 핵심 요소인 법정 싸움의 긴박함을 잘 전달합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서 장면들이 촬영되었습니다. 강력계 형사들의 활동을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 실제 경찰서의 분위기를 활용하여 시청자들에게 더욱 몰입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중요한 장면들은 남산타워 주변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한 장면들은 드라마의 시각적인 매력을 더하며 인상 깊은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의 다양한 장소들이 드라마의 배경으로 사용되어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 장소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13화 예고입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13화에서는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김재영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박신혜 앞에서 절망에 빠집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이때 박신혜는 김재영을 지키기 위해 대신 칼을 맞습니다. 이 희생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지만 동시에 그들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최대우는 박신혜의 부름에 겨우 빠져나오지만 여전히 환각에 시달립니다. 그는 박신혜와의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게 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빛나는 자신이 사탄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결단을 내리며 모든 일이 얽히고 설킨 가운데 새로운 전개를 예고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 시행착오 중입니다.
앞으로 좀 더 수정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